바이블 속 경제학 우리 윤영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주제 같습니다. 여기 특별히 신앙과 신학 사랑방에서는 우리 지성수 목사님 늘 기독교인이라면 이 자본주의의 역량에서 또는 자본주의 억압에서 얼마만큼 자유로울 수 있는가 참 중요한 주제죠. 네.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어느 정도 실현되는가에 대한 아, 고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스스로 우리를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오늘 저는 그 부익부 빈익빈이 사실 매튜 이펙트에서 마태 효과라는 것이 매튜 효과라는 것이 그 사실은 과학 연구에서 나왔던 거고 그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 저명한 학자가 훨씬 더 많은 연구비를 그래서 뭐 그건데 그것이 지금 현재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경제에서 부익부 빈익빈이 상당히 많은 칼 막스를 따르는 학생들의 체제 비판의 가장 큰 이슈였는데 오늘 어떻게 우리가 토론을 할까? 여러분들 좋은 생각 또는 의문이나 여러분들의 소감을 편안하게 마이크 계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정 교수님은 전공이 어느 쪽이세요? 저는 교수는 아니고요. 아, 저는 예. 아, 목사님이시라 네, 그랬죠? 예, 예. 아, 예. 저는 그냥 신학입니다. 신학. 네. 네. 우리 지성수 어, 목사님 네, 말씀하시죠.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제학에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네. 경제학을 가르치는데, 아, 그렇군요. 하여튼 가면 갈수록 그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한이 맺혀요. 어, 예, 한이 맺혀서 예, 정말 그냥 말이야 피가 거꾸로 솟고 음, 어, 그래서 젊은 시절 조금 뭐 관심을 가졌던 그 마르크시즘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돼요. 네. 그럴수록 들을수록 그러니까 미시경제를 더구나 하니까 그래서 물론 이 사회를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는 경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경제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신앙과 정말 이 돈 문제 이거 진짜 뭐 영원히 해결될 수 없는 어떤 갈등과 대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탈피하는 방법으로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음, 공동체적으로 이제 나가는 방법이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죠. 자본주의에서 사실은 공동체는 자본주의에서 탈출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탈출하지 않고는 공동체가 안 돼요. 그거는 뭐 다 그냥 사이비로 빠지는 거고 다 부실로 빠지는 거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해방이 돼야만 공동체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면 재미있는 거는요. 그 사람들끼리만 사는데 점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공동체의 쉽게 해서 공동체의 GDP가 점점 올라가는 그런 공동체는 없어요. 그건 또 안 돼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자본주의에서 일단 구원 방법은 공동체다. 그래서 지금 공동체 운동을 하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각자 도생 밖에 없지 않은가. 저는 요즘 현재 영적으로도 각자 도생이고, 음. 물질적으로도 각자 도생이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우리 윤영만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잠언 이 11장 24절 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이 역설적인 표현인데 남에게 나눠 주는데 더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근데 저희 어저께 뉴저지에서 그 이 남부 뉴저지에 늘 푸른 농장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농사를 안 짓습니다. 근데 거기에 포도와 배, 한국 농산물을 짓기 시작하는 한 장로님께서 성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한국의 농협에서 오는
덜 익은 과일들이 와서 추석 때 받는 것보다 신토불이 그래서 여기 있는 아주 제철 과일을 공급하면서 엄청나게 부를 사실은 이룩하셨는데 어저께 21번째 이 경로 대잔치를 하셔서 천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을 모셔서 점심 식사 어, 그리고 또 때에 어마어마한 서리태 콩, 그다음에 배즙, 그리고 한국 포도 이거들을 한 보따리씩 드리는데 21년째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저 남에게 저렇게 베푸는 나눠주는 저분 얼굴이 참 좋다. 어르신들 인상이 참 좋으시구나. 이렇게 뭐 받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뉴저지 상록회 우리 사무총장이신 헤니키 목사님 너무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어저께 어르신들 여흥 담당으로 사회를 봤습니다만 아, 그러면 아무튼 정 선생님은 지금 뉴저지세요? 예 저는 뉴저지 우리 헤니키 목사님이랑 저는 뉴저지에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그리고 제가 뉴욕 뉴저지 한 네 분이 계시니까 저, 우리 윤영만 교수님 뉴욕 뉴저지 내려오실 때 연락하시면 저희가 이 의전 활동과 그다음에 예, 이 식사 대접 준비되어 예, 있습니다. 저지 시티에 제 큰애가 있어갖고 자주 아, 갑니다. 그렇습니까? 저지시티는 뉴저지 지칼이라 아주 저 911 이후에 상당한 신도시로 예, 맞습니다. 원래도 규모가 크지만 너무 금싸라기 땅이고 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예. 아니 우리 목사님들이 그 남에게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느니라 이러면 설교할 때 이 좀 여유 있는 분들 헌금하게 만들 때 굉장히 좋은 기절 같은데 우리가 이게 유대인들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제 신앙 있는 사람이 아주 예, 유대인들 특히 시온주의자들 혐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이게 뭐 당장 엔티세미티즘 그렇게 해서 공격이 맞아요. 들어올 텐데 이 시온주의자들이 나라 없이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만 떠돌면서 세 가지를 잡아라. 이게 화폐 경제 이게 실패가 되고 어, 이 종이 돈이 무가치하게 되면 이게 보석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이 보석을 잡아라. 맞습니다. 그다음에 돈이 있다고 해도 먹을 게 없으면 끝난다. 곡식을 잡아라. 그다음에 이제 매스미디어를 잡아라. 그래서 곡물, 그다음에 금융, 특별히 보석, 그다음에 매스미디어를 다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유대인들이 다 몇 명 잡혔죠. 안 되는 인구를 미국 전체 인구에서 몇 명 안 되는 유대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아주 그 악착같이 돈을 벌면서 이 수전노 여러분들 베니스의 상인 생각하면 될 텐데 이것들이 전부 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경제 원리. 그래서 유대인들이 따지긴 잘하니까 변호사도 많고 그리고 아무튼 지금도 어 뉴저지 저 뉴욕 업스테이트에 가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마을을 세워버립니다. 이주해온 이 뭐 러시안 주뿐만 아니라 동구권 주이시들을 데려다가 이 코드에서 5층짜리 건물 잘 안 주거든 시골에 5층짜리 만들어 놓고 비상구 다 계단으로 5층과 1층으로 연결해 놓고는 아예 산과 들을 통째로 사고 마을을 세워버려요. 그래서 가보면 정말 두려울 정도로 마을을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로비의 힘이고 자본의 힘이고. 그래서 들어오면 한 1년, 2년간은 영어 공부만 시키고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대주다가 나중에 성공하면 다 되받아내는 무섭거든요. 참 무서운 네. 사람들, 무서운 이거 어떻게 해야 민족입니다. 되나? 여러분들 고민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우리 특별히 김성복 목사님, 우리 윤영만 교수님 초대해 주시고 좋은 강연을 마련해 주셨는데, 특별히 바이블 속 경제학 읽으신 우리 김성복 목사님은 민중목회를 하시면서 이 바이블 속 경제학이 어떤 힌트가 될 수 있었나? 또는 지금 민중목회 은퇴를 하시면서 바이블 속 경제학을 보면서 내가 정말 11조 만에 한 분 나갈 때 가슴앓이를 하셨던 민중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 드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아, 이 책을 좀 요약한 것을 자료로 띄워놓고 오늘 강의를 들었다면은, 더 효과적이었지 않겠는가,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에라도 좀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어,
어, 저는 좀 오늘 현실 속에서 어, 트럼프주의랄까요? 그게 얼마나 반성서적이냐 그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게 반성경적이다. 트럼프주의가 어, 그 기독교의 예, 파이트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그리고 음, 미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중산층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트럼프주의는 세계 경제를 현재 망치고 있는 그런 위험한 도박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유 교수님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지금 말씀 참 좋으신데 이거는 뭐 성경과는 관계없이 트럼프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 전후에 복구를 위해서 아까 케인즈 같은 경제학자들이 주로 해서 저기 보스턴 위에 올라가면 뉴햄프셔에서 그 리조트가 있는데 거기서 협약을 맺은 게 그 WTO 월드 트레이드 자유무역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세계 금융 질서 IMF를 창설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헤게모니를 쥐니까 세계 경제를 재편했는데 그것이 쭉 오다 보니까 점점점 자유무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경제, 인도의 경제, 한국의 경제, 일본의 경제가 딱 올라오게 됐죠. 그래서 특히 중국이 지금 세계의 초대 강국이 돼서 러시아를 밀어내고 양강 체제로 가고 중국이 1대1로 정책에 의해서 아마 뭐 중국도 뭐 어느 나라나 다 그렇죠. 힘을 갖고 있으면 다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그 요인이 이제 인센티브가 많을 텐데 1대1로 정책 그 진짜 아프리카나 동남아 중남아시아 같은 데 가보면은 대단히 횡포해요. 중국 사람들이 완전히 바이 아메리카처럼 저 중국 물건 사갖고 다른 건설을 해야 되고 뭐 그런데 그래서 방글라데시 같은 데는 저 반중국 그 데모나 그런 이런 게 또 많이 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도 그런데 과거에는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지배하려고 그런 정책을 많이 썼거든요. 뭐 베트남이나 태국 같은 데 가면 그런데 이제 이걸 중국이 1대1로 정책을 하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세계 뭐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게 많아갖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 키워놨어요.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싼 물건은 다 옛날에 중국에서 들어와서 미국의 생산력이 공장이 다 무너져서 러스트벨트라고 하는 게 미국의 5개 주, 큰 주, 뉴욕주나 펜실바니아주 이런 데서 스윙보트가 돼서 뭐 아리조나 그다음에 저 밑에 플로리다도 그렇고 해서 그런 주들은 저 서부나 동부는 완전히 민주당이고 남부는 벨트가 바이블 벨트라 그런 데는 다 공화당인데 그런 공업지대를 했던 그 뭐 인디아나, 펜실바니아, 뉴욕 그런 5대5 연안에서 그걸 누가 잡냐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되나죠.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뭐 50대 50인데 미국은 그 스윙보트가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됐는데 거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중국이 이렇게 이제 자유무역 체제하에서 싼 물건이 막 저렴한 인건비에 의해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미국의 경쟁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가진 게 뭐만 있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 금융 기법 뭐 이런 거만 해서 모든 주식이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이 아까 또 뭐 저기 보석 말씀하셨는데 뉴욕 가보면은 미국 아메리칸 그 다이아몬드 ADA라고 어소시에이션 그럼 누가 보면 미국 덴탈 어소시에이션 치과 협회랑 ADA인데 거기에 다이아몬드 어소시에이션의 회원사가 3,400개인데 3,000이 유대인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그
왜 유대인이 그럼 다이아몬드에 이렇게 집착하게 됐냐? 그러니까 다이아스포라 때 러시아에서 쫓겨나거나 이게 쫓겨날 때 돈을 갖고 댕기면은 안 되니까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삼킵니다. 삼켜갖고 폐에 갖고 있다가 탈출해서 이제 그걸 보존하고 하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 집착하게 됐고, 그 이스라엘에 제가 이제 히브리 대학에도 이제 교환 방문 교수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히브리 대학 경제과에. 근데 이스라엘의 국가의 GDP를 두 개를 이렇게 다시 쓰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이아몬드 가공을 뺀 거, 또 하나는 다이아몬드 가공을 낀 거. 다이아몬드는 원석을 아프리카에서 뭐 보스와나 같은 데서 갖고 와서, 보스와나에 가면 또 유대인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갖고 와서 거기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가공해서 하는 게 이스라엘의 그 국민 그 경제 그 지표에, 성장 지표에, GDP에,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에 들어가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포장이 너무 커지는 거니까 그걸 제외하고 했을 때 GDP가 얼마냐 이렇게 따로 할 정도로 다이아몬드에 차지하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이즈 포레버라고 드디어라고 아주 그 세계적인 그 다이아몬드 상도 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그 세계 금융을 꽉 잡고 있어서 미국이 그 금융을 갖고선 지금까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받치면 안 되고 이 월가를 중심으로 한 금융을, 그러니까 증권을 이렇게 증권가라든지 아니면 채권을 판다든지 이런 것을 버텼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트럼프가 이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뭐 피츠버그의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미국의 3대 자동차 공장 다 문 닫고 철강에서 다 문 닫고 하니까 그 펜실바니아 주에 아마 제가 알기는 그 선거인단 표가 19석인가 그런데, 그건 미국은 알다시피 위너 텍스 올 한 표라도 이기면 다 갖고 가니까 그거를 그 펜실바니아에서 완전히 그러니까 몇 5개 주에서 압승하는 바람에 그 카멜라랑 뭐 경쟁도 안 되고서 이긴 건데,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제가 본다면은 이제 트럼프가 이게 국제무역을 해서는 경쟁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미국은 이제 그동안 세계의 금융의 중심가가 돼서 돈만 찍어내면 됐어요. 그러니까 달러를 찍어내서 물건을 사오면은 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달러 보유고가 많고, 그러니까 채권의 보유고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달러를 현금으로 갖고 있지는 않죠. 그거를 미국 국채를 사는데 일본도 사고 한국도 사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돈 찍어서 채권 팔아서 저리로 1%에서 이제 근근히 이제 이게 이어온 거예요. 경쟁력은 점점 이제 이 생산 쪽에서의 경쟁력은 추락하고, 대신 이제 뭐로 이제 또 미국 정부가 그동안 했냐면은 이제 바이오 이제 요번에 무슨 이 코로나가 뭐 음모론도 나온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바이오 쪽으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업 IT 전기자동차 우주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앞서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돈 찍어서 물건을 싸게 사서 그동안에 향유를 했죠. 근데 지금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지금 이자가, 지금 트럼프가 자꾸 페더럴 리저브 연방 중앙은행에다가 압력을 가하는 게, 이자를 1%만 낮춰도 채권 이자가 낮아지니까 당연히 자기네 부담이 던다 그래서 계속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근데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도 경제의 이러한 성장의 동력을 위해서 한국 같은 데서 IT 산업이나 무슨 획기적인 그런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이번에 하려다가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기 배터리 하려다가. 근데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난 이유 다 아시죠? 우리가 정식 비자를 받아서 취업 비자나 노동 비자를 받아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에스타라고 전자 3개월짜리 방문 비자, 여권 비자 없는 거 있어요. 그거로 들어가서 입국할 때 목적 외에 그 경제 활동을 했다 그래서 다 잡아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비행기는 타고 온 모양인데 아주 이중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쟁력이었기 때문에 외국의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를 갖다 유치하려고 해서 자기네 나라에서 이제 고용을 많이 일으켜라. 이제 그러고 그동안 이제 트럼프의 생각은 그거죠. 그동안 이제 민주당 정부는 이민자나 니카라구아 같은 데서 반정부 인사들이 탈출해서 미국에 이제 엑소도스로 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넘어오는데, 그런 일자리 하급 그러니까 저급한 종류의 일자리를
미국 사람이 하던 걸 다 잡아먹으니까 미국의 미국인들의 고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생활이 어렵다고 자꾸 그런 데를 부추긴 거죠. 부추겨서 미국이 그동안에 아까 WTO 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특히 월남전 때 존슨 대통령 때 아주 큰 제일 번영의 시절이었죠. 그래서 번영을 구가하다가 점점 쇠락해 갖고 뭐 이제 그 금융 위기도 겪고 막 아까 금융이 그 사람들의 핵심인데 금융 위기를 더 겪으니까 더 휘청한 거죠. 휘청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또 우리도 자체적으로 생산도 하고 이제 재래식 공장도 돌려야 해서 고용도 늘려야 되겠다. 서비스나 무슨 IT 산업이나 벤처나 이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아주 일부만 아주 특수하게 돈을 많이 주는 사람들만이 모이게 되는 곳이고, 그러니까 아주 부익부빈이지 현상이죠. 그러니까 스킬이 없으면 거기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학원 이상 뭐 박사과정 아니면 무슨 뭐 특기 전문직 아니면 접근하기 힘드니까 트럼프의 입장에서는 고용 효과를 늘리기 위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뭐 100, 150% 관세하면은 경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지금 15%를 지금 관세만 부과해도 지금 미국에서 차가 팔리지가 않죠. 과거보다 10,000불짜리가 뭐 11,500불 되고 하면은 일본 차와도 경쟁이 안 돼. 그래서 생산 기지를 다 미국으로 돌려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국제 경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서 트럼프가 깡패 같은 역할도 하지만은 자기가 볼 때는 이게 사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미국이 다시 재건, 그러니까 메가라고 그러죠. 내가 뭐 트럼프를 절대 좋아하는 사람 아닌데 그런 자구책에서 그다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 중국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등소평 이후에 그 이 흑묘 백묘 해갖고서는 시장 오픈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물론 중국도 부작용이 엄청 많죠. 중국의 중국도 저 잘못하면 시진핑 체제가 이제 보통은 과거에 주석은 2번만 하는데 이번에 2027년 되면 3번째 끝나고 4번째까지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푸틴만 나왔고 그러니까 150살까지 하는 거 생각해보자 고 농담을 했다가 그거 방송 지우기도 하는데, 우리 장기 집권에 대한 아주 그 마초맨들이 저 러시아에는 푸틴 같은 사람 있고 중국에는 그 시진핑 있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이스라엘은 네탄야후 같은 아주 나쁜 네탄야후가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네탄야후. 제가 이스라엘에 네. 거의 저 연구할 때도 네. 그때도 수상이었는데 진짜 별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지탄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그거를 시각을 밖으로 돌리려니까 저렇게 막 팔레스타인 뭐 서안지구 그다음에 저기 가자지구를 그냥 초토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는 얘기가 거기를 뭐 리조트로 개발한다? 참 말도 안 되죠. 트럼프의 일기 때 그 이방카라고 아실 거예요. 그 이방카 딸이 앞장섰는데 지금 싹 없어졌어요. 트럼프의 사위가 쿠시노라고 미국의 이 부동산 개발업자거든요. 물론 트럼프 자체 본인도 부동산 개발업자지만 그 친구들이 지금 그런 데 가서 이제 뭐라 그래요. 리조트하고 이제 부동산 개발하려고 이제 아주 그 네. 이스라엘도 가 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네. 북한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원산 앞바다에 리조트를 만들면은 가서 뭐 골프도 친다는 등 뭐 하여튼 생각이 장사꾼이에요, 네. 장사꾼. 진짜 네. 장사꾼. 네. 그래서 하여튼 네, 뭐 윤영무 교수님, 아무튼 미국 하시니까 쌓인 게 또 많으신 것 예, 예,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저는 평범히 그,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제가 말씀드린 거는 트럼프 김성범 네, 목사님이 트럼프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생각하냐 그래서 미국의 경쟁력을 이제 조금이나마 올리기 위해서 저렇게 아주 뭐 별 자구책을 노력을 하는데 이제 한계가 도달할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관세를 네, 저렇게 물론 미국 물가가 계속 안정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이제 뭐 자동차 가격도 올라가고 차 살래도 지금 차량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도 차를 새 차로 바꾸려다가 보니까 너무 비싸갖고 안 되겠다 중고차로 보자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분명히 옵니다. 오면은 또 미국이 또 그 다음번에 민주당 정권 들었으면은 또 그거 뒤치다 꼬리 하느라고 정신없을 거고, 하여튼 참 네, 미국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구약에는 사실은 11조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래서 3대 약자를 위한 사회보장 제도였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 주빌리 49년, 그래서 50년째는 원래 소유로 토지가 다 돌아간다. 그래서 네, 사실 아까도 윤 교수님께서
이 노동시장이나 자본의 그 근거 중에 토지, 인력, 노동력, 근데 토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한 사람이 20대 때 자신의 토지를 상속받아서 50년간 일하면 70이 됩니다. 그럼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로 돌아가는 것이 맞고, 어떤 사람이 토지 운영을 실패해서 남에게 저당 잡히고 생존했다고 해도 다음 세대에서는 리셋을 해서 부의 또는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이 주빌리, 그러니까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제도에서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다. 우리가 그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발 앞에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일임하고 누구도 자기 것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없고 유무상통했다. 했지만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는 예루살렘 기독교는 보수화로 치닫다가 결국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계 그리스도인에게 기독교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서 속에서는 이런 실패 역사,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이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그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모시는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이 포스트 세계화, 그래서 이 세계화의 종말의 사건을 1990년 1월 31일에 모스크바의 맥도날이 1호점이 생긴 것과 그다음에 2022년 3월 8일 날 모스크바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이 전 세계 다국적 기업인 맥도날드가 30여 년 만에 완전히 철수한 사건을 세계화의 종말의 신호탄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 때 이 디커플링, 뭐 바이든 때도 그렇습니다. 중국 배제. 근데 사실 세계화의 가장 큰 효과를 또는 이익을 챙긴 나라는 중국이었다. 왜냐하면 중국 배제를 그렇게 외치고 있으면서 2022년 미국 중국 교역량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민중신학자들은 지금 살림의 정치, 그걸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세계화의 세계 경제의 이 천민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영적인 또는 신앙적인 신학적인 도전이 안병무 박사의 삶의 정치에 동참해야 된다. 네, 이건 이제 그래도 거대 담론이지만 굉장히 시대의 필요를 읽고 있고 신학이나 종교계에서 공헌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때 미국이 남미 국가들에 대해서 희년 주빌리 선언을 해서 캠페인을 했어요. 미국 기독교인들이. 언감생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여기 복음주의자들이 남미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서 빚을 져 있으니까 우리가 미국이 형님 국가로 이 사람들의 국가적 이 차관을 다 탕감해 줘야 된다라고 막 캠페인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처럼 했지만 미국 정가는 한 푼도 아껴 그 탕감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좀 이 성경의 아주 이상적인 생각과 현실 사이에서 저희가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좀 마련해 내는데 머리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자, 정숙자 목사님 말씀하시죠. 논서 속의 견제학이라 해서 제가 기대를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하고 성서 속에 있는 견제학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지를 조금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삶의 현장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거는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아, 비판하고 있는 현실을 그냥 말씀하셔서요. 솔직히 들어가 버릴까 생각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아니, 아니.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제가 묻고 싶은 것은요.
성소 속에서 예수가 행동한 경제학은요, 나눔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모든 소위 돈 버는 사람들이 나눔만 실증한다면은 혹은 그 사람한테 다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저는 나눔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런 희망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가 무엇일까? 이웃사랑, 한마디로 이웃사랑이 기독교의 근본이죠. 결국은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나눔 외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경제학 모두 다 나누면서 삽시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예, 얘기입니다. 예. 아, 근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김성모 목사님이 저기 발표를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해달라고 해서 말씀하셨고, 아까 그 연대와 구제라든지 그 부분을 아까 뭐 가난한 사람들의 보살핌의 규례라든지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누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라고. 그것이 이 책의 주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김성모 목사님이 부탁한 발제 부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지금 목사님이 하는 앞으로 그럼 과연 지속적 성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이 책에 있는데 혹시 다음에 기회를 또 주신다면은 기회가 되면은 그때 한번 더 뵙도록 하죠.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가 살림의 경제학, 그래서 안병무 박사가 사실은 막판에 마지막에 많이 신학적으로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께서 그걸 이어받아서 둘의 이게 마을. 이제 둘의 살리미스트, 사실 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살림의 정치학 또는 경제학을 나눔으로 가야지 되겠죠. 그리고 특별히 그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오브 갓, 하나님의 집안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아까도 우리 교수님, 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성서에서는 코이노니아, 펠로십,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도 말씀하셨어요. 코이노니아 펠로십, 신약에서 정리하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집안 안에 있을 때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성수 목사님이 공동체 운동을 하면서 브루드호프도 그렇지만 이게 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 시대를 거슬러서 우리 다르게 살고 있는 삶의 형태, 그것을 인정하는데 이분들이 계속해서 부해져야 하는데 그 운동은 사실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특수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정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공동소유로 들어가서 세상에 견제하는 어떤 이렇게도 살 수 있다라는 공동체 운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국에서 공동체 운동을 하셨던 목사님을 모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돈이 올라가고 되면서 이 재정 비리가 생기고 그리고 불화가 생겨서 그 일이 지속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한국 제도권 교회의 경제학은 어떤가?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지금 극우화된 한국 교회의 대형 교회에서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아무튼 다른 분들도 조금 우리가 이게 경제학에는 우리가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윤 교수님 계시니까 성서 속의 경제학,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문제에서 개인적인 마을 공동체, 그러니까 우주로 상상하고 국가로 기획하고 마을에서 실천하라. 이게 마을의 실천, 이게 내 가정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우리 김춘선 선생님 말씀하신 그게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가진 조그마한 자본 또는 재화 이걸 어떻게 이웃과 나누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모여서 교회에서는 어떤
구제, 나눔의 실행을 하고 있는 거, 이건 굉장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꾸 국가 단계의 기획만 계속 우리가 비판하는 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게 살기로 했다 하고, 다르게 사는 실행을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여러분들 주변 일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뭐, 돌반지, 금반지 뭐, 다 빼서 성전 건축에 썼다 말고, 어떻게 나눴나? 그 이야기로 좀 충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윤정현 신부님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또 다른 분들도 괜찮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주제입니다. 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 대통령 되자마자 그것이 경제가 어려워서 모두 다 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리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금으로요 나라에 바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조그만 금이 있어서 바쳤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정신이 오늘의 교회 속에서 있는지 제가 그것도 좀 묻고 싶고요. 여러 가지 질문만 제가 남습니다. 네, 윤 신부님 오셨네요. 윤주님 말씀 좀 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하버드에서 가르치시던 하베이 콕스가, 아, 예, 시장, 그러니까 신이 된 시장이라는 최근에 책을 냈잖아요. 아마 경제학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이 신적 영역을 하고 있다. 근데 아마 아웃데이트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도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는데 신적 영역으로 지금 기능하고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들어야 될 그런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오늘 공동체 또는 지금 우리 정수정 부사님이 또 질문하신 질문들, 예, 예, 특히 소시민들의 국가를 위한 실천, 국가 폭력 앞에서도 그걸 당하면서도 민족적 또는 국가적 위기가 났을 때 이 민중들이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화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아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제 예, 앞으로 큰 장점으로 이런 그 성경 속의 예수의 경제학을 실행하는 일로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윤종인 신부님 말씀하시죠. 예, 우리 정 목사님이 말씀하신 김대중 대통령 때 IMF 그 과정 속에 모두가 어려웠잖아요. 그때 이제 생산적 복지 개념을 어, 사회 저소득층에게 적용을 했었어요. 예, 저도 이제 어, 경제적인 참여했는데 우리 성공의 나눔의 집과 사회복지,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같이 했던 분이 자활센터라는 그런 생산적 복지를 시동을 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무조건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해서 일단 자활센터에 나와서 일을 하면 도와주는 그러한 제도로 바꿨거든요. 그 자활센터라는 거를 지역마다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경험은 그러니까 집에서 일자리도 없고 또 뭐 별 벌이가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집에 있으니까 아이들 때리고 폭력적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뭐 집수리단이라든가 집수리단이나 간병 파견
그러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일을 했는데, 이제 그 집에서 놀고 먹고 그 알코올릭이 된 사람들이 일단 그 자활센터에 나와야 출근을 해야 도와주는, 예, 그런 제도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어차피 술 먹고 이제 어영부영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자꾸 훈련도 시키고, 예, 예, 집수리도 하고 또 도배팀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팀들을 꾸렸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상당히, 그전엔 그냥 도와줬는데 사회복지에서 그거를 뭐라고 해요? 기초수급 그냥 무조건 도와줬는데, 이게 자활센터 나와서 일해야 출근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그 일자리 그 창출하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해야만 이제 뭐 한 달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줬거든요. 처음에는 안 됐는데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첫째는 이제 일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도 출근하는 직장이 있다는 거. 그 자녀들에게도 나도 이제 출근해. 그리고 나도 직장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좀 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나와서 술 마시면 이제 제재도 하고 그러니까 술도 안 마시고. 하여튼, 퇴근하고 술 마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일하는 동안은 술 못 마시게 하고, 그리고 그, 예, 기초수급이 되도록 도와줬어요. 일을 해야만 도와주는 제도. 그래서 상당히 그 프로그램이 많이 돼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확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사회복지관은 건물을 지어주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하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만 지원하니까 그냥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뭐 시설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공공자재로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거 하니까 이제 에, 지금도 자활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성소적 경제학 저희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논의를 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윤영만 교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실행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이 세상 속에서 다르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경제학자들께서는 거시적으로 이 자본의 흐름이나 이 시장의 움직임, 또 국제 경제 질서의 재편, 이 체제에 관해서 분석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사명이실 것 같고요.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 이 천민 자본주의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그것을 역행하는 다름의 실천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김준호 목사님이 지금 포스트 세계화에서 살림의 정치학을 얘기했지만 사실 아직도 초기 단계고 그 토론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지. 사실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그 논문에도 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